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 거래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랑 이제 미국이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식량 지원을 1,000억 달러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 첫 체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국에서 좀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2명이 이제 코로나 감염 사례로 나오면서 관련 부분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전일 간단한 경제 지표와 그리고 부양책 등 힘입어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소폭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흐름 자체를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약간 아래로 내려온 게 요 개파락 나오면서 이 구간이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상단 부근을 빠르게 좀 넘어가 줄 필요가 있는데 26,300 정도를 그냥 넘어가 줘야 그 다음에 27,000까지 이 갭을 메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 갭을 메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27,000까지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요 21선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지요. 기존에 돌파 시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이 21선이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살짝 꺾이기 시작해야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도전하고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돌파하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기울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한 차례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조금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오늘 50명을 오랜만에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죠. 경기 부양책으로 좀 빠르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책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치료제나 백신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등등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또 역시나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면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 재개를 하면서 경제가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루프처럼 이렇게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길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좀 안정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 혹은 반대가 되는 경우, 혹은 치료제가 나오는 경우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가 약간의 변곡점 가능성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양책이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냥 현재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 움직임 그대로다. 그래서 급등도 급락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800포인트 유지하고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면서 최근에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존 고점을 돌파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00포인트 앞까지는 잘 붙여놨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소부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기 2000포인트에서 막 그렇게 꺾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만약에 돌파해서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자이언닉스나 등등에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개장 초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장중에도 괜찮았었는데 213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동향에는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했다. 조금 아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구간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2130포인트를 돌파하면 이제 21선까지도 제압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꼬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썩 좋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단 한번 두들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파 시도 나온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2050포인트 정도를 좀 여기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지지력 테스트 안 받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최악의 경우는 1950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고 여기 흔들기 정도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황에서 뭐 2100포인트 좀 흔들기 좀 나오다가 21선 돌파해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도양도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상황들이 계속 무한 루프 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가격 조정도 아니고 뭐 급등이 나올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홍콩 보안법이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1호 체포자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중 갈등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표시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상승폭을 다 내준 것이죠. 한 1% 정도를 내줬는데 수급을 봐도 아주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소폭 뭐 매도를 했지만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 뭐 전일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온 거 유지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내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소폭 조절한 정도고. 그리고 선물 동향도 이거는 매수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옵션 동향도 금액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수급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수급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하면은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뭐 만기일이 뭐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강력한 변동성이 나오는 수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폭 상방 쪽으로 열려는 있지만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지루하게 가면서 프리미엄 죽이기 하면서 이제 마감될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뭐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괜히 뭐 하루하루 수급 동향이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소액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시장의 방향성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쉬어간다라고 보시고 포트폴리오 교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40포인트 요 이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회복 시도는 했지만 다시 한번 뭐 내려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워낙 강했으니까 이 구간 사이가 이 700포인트 부근 여기 흔들기에서 750 사이 정도가 기간 조정의 구간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중간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내려왔죠. 뭐 양호한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 쪽 내려온다 해도 700포인트 흔들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코스닥 그동안 워낙 강했으니 700포인트 흔들기가 나와도 기존 코로나 이전 주가보다 위죠. 아니면은 요 상단을 테스트하는 685에서 690 정도 상단을 테스트하는 정도가 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하단에 여유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러니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선물 동향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 중기 동향으로서는 상방향이 열려 있는데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인데 이 정도는 프리미엄 쪽이 뭐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상방 쪽으로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폭 상방이면은 그 정도는 버릴 수 있는 금액 정도라서 지금은 좀 눈치 보기 하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이제 미국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지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지 미국에서 뭐 최대 확진자 나오고 그래도 흔들림은 있어도 뭐 강력하게 뭐 급락이 나와서 뭐 사이드카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서킷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돈의 힘으로 받쳐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슬슬 꺾이면서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아니었나 봐요. 오늘도 시도는 했지만 뭐 마감쯤에서 이제 홍콩보안법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체포되고 하면서 이제 뭐 갈등 우려감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이 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홍콩보안법이 이제 발효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홍콩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체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중이 저렇게 갈등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갈등을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화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뭐 항공에 대해서 이제 뭐 금지 처분하겠다.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대두나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액션은 취했지만 아니 정확하게는 발언만 했지. 발언만 하고 이 발언에 대한 액션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쪽으로 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거래를 계속하고 서로 계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있어요. 지금 양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를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살짝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미국이 대선이기 때문에 아예 파기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미국은 이제 겉으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제 음, 만약에 무역 합의가 파기가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재선 그동안 해왔던 부분, 임기 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부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저 홍콩보안법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갈등은 나오지 않는다. 단 겉으로 정치적으로 입김 싸움 정도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는 저 정도로 이제 설전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지금 북한이랑 뭐 정상회담 재추진한다는 뭐 얘기가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현대일리베이나 뭐 아난티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뭐 이렇게 오늘 움직였었는데 장중에 뭐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부에서 세계 식량 계획 뭐 통해서 북한에 1,000만 달러를 그러니까 1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뭐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6월에 하고 싶었는데 6월에 좀 북한에서 좀 꼬장꼬장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 미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좀 북한에다가 또 식량을 지원해 주겠다. 북한이 연락 끊겠다라고 했는데 식량을 지원해 주겠다.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북한이 저렇게 연락을 끊고 액션을 취하면서 괜히 폭파한 것처럼 실제로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아예 단절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좀 힘드니까 뭔가 지원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후계 구도가 김여정 쪽에다 힘을 좀 실어주고 있으니 전세계가 좀 알고 있어라라는 부분을 미리 공표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지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할 거면 기습하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6.25 때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그래서 그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정된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는 현대일리베가 오늘 올라갔다 내려온 이게 아니고 67,500원 요 위쪽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했고 조정을 받았지만 회복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구간 뭐 이탈하지 않으면은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그럼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위쪽 방향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만 원대를 이제 회복하려고 시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바로 되느냐 아니면 조금 밀렸다가 가느냐 요 차이인데 요거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면 12,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 12,000원 돌파한 그 위쪽을 보시면 되겠죠. 14,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에다가 뭔가 지원을 할 때 개성공단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보다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식량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도 북한이 힘들다라고 하면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빠른 건 식량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식량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좀 작은 종목들이라고 했어요. 조비가 보통은 대장으로 많이 나서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가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2만 원 저항 때 한 번에 두들기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밀렸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한 차례 두들겼으니 언제든지 또 갈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경론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정도 쪽으로 해서 뭐 강력한 모습이 나왔죠. 이것도 준상한가 수준이 나왔고 요 위쪽에 13,000원 위쪽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13,500원 요 사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된다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저항을 느꼈다.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뭐 다 작지만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뭐 한 뭐 2등주에서 3등주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똑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한 17% 올라갔다가 쪼르륵 밀렸습니다. 21선 걸쳐놨는데 21선도 돌파 못한 건 좀 아쉽죠. 여기 넘어가 줘야지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000원대 초반 초중반 정도를 이제 뭐 건드리고 내려온 거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종목들이 좀 여러 있죠.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14,000원 구간을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요 짧은 구간인데 이 구간 지지해주면서 14,000원 위쪽으로 넘어가야지 다음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를 두들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전에 하겠다라는 거 보면은 대선 전에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을 때 북한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전시의 대전 천동초등학교죠. 5학년 학생 2명이 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좀 이제 건강해야 될 텐데 추가 확진자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등교를 하면은 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YBM넷이나 이런 메가MD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교육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상한가 준상한가 수준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이제는 뭐 그 정도까지 뭐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테마성으로 뭐 유지는 되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YBM넷이나 뭐 기존 최초의 대장은 뭐 메가MD랑 아이스크림 에듀였죠.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 종목은 이제 후발주나 뭐 순환매 쪽으로 해서 짧게만 보시는 거고 이 종목들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니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테마성 종목은 좀 자제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하반기에부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실적이나 아니면 업황이 개선되고 뭐 내년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죠. 그런 업황의 이제 저 섹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은 가장 뭐 현명한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뭐 내일이나 뭐 당분간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 만약에 길어지면은 옵션 만기일 전후가 될 것이고 뭐 좀 빠르면 이번 주 후반이라도 좀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드린 게 이번 주 주초는 아니고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변동성이 좀 뭐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 뭐 이런 뭐 중국과 미국 관련 혹은 뭐 북한과 뭐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잘 돌고 부정적인 얘기가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비난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나올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좀 민감한 반응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좀 보고 만약에 발언이라도 좀 문제를 만들 만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 추세가 꺾이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고 뭐 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무역 합의된 부분 미중 간에 무역 합의 부분만 파기가 되지 않는다. 요거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추세를 꺾지는 않는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 미국이 또 이제 뭐 일일 확진자 뭐 10만 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도 바보는 아니죠. 트럼프도 바보는 아니에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빠르게 경제적이 하다가 다시 한번 저렇게 뭐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인들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가 참 잘 지키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시행해가지고 조금만 완화돼도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고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제 언제 방향성이 나오냐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빠르면 주반, 늦으면 뭐 다음 주 정도, 옵션 만기일 전후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안 움직이면은 잘못하면 아래쪽으로도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앞으로 향후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안에 위쪽으로 이제 21선 돌파해서 좀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편안하게 좀 보세요. 기간 조정 중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